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벌써 이제 10주차가, 네, 됐네요. 네, 시간이 되게 잘 가는 것 같아요. 엊그제 이제 OT를 했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시간이 이제 10주차라는 시간이 쭉 계속 왔네요. 네, 저는 어제 수요일이죠. 네, 부처님 오신 날에 광릉 수목원 둘레길을 이제 다녀왔는데, 네, 되게 좋더라고요. 거기 이제 코스별로 1코스에서 9코스인가 8코스까지인가 있는데, 그 7코스가 산림역 길이에요. 네, 그래서 그 거리가 이제 7km고, 이제 5코스로 이어진 길이었는데, 그 7코스가 가장 이제 좋은 이제 길이더라고요. 이제 왜냐면 쭉 숲속으로 난 길이라서, 네, 걸으면 되게 이제 뭐 힐링도 되고, 피톤치드? 네, 이런 것도 네, 맞고 해서 되게 좋았던 길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집에만 있으니까 저도 답답하고, 매일 이렇게 일에 묻혀 사니까, 뭐 하는, 원칙적인 얘기로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죠. 뭐죠, 등산용 가방 아니고 무슨 이렇게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뒤에 물병 넣고, 뭐, 조그만한 가방 내서, 뭐, 이렇게 빵하고 이런 것도 넣어가지고 이제 다녀왔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뭐 식당에서도 이제 뭐 산나물 뭐 이런 게 해서 이제 버섯 전골도 먹고 하니까 되게 좋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뭐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 주말이나 공휴일에 가족이나 친구들, 저 분들이랑 같이 다녀오시면 네, 되게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꽤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걸었던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네, 오랫동안 걸었고 거의 한 20km 정도 걸었는데 발에 물집이 잡혔어요. 네, 네, 물집이 잡힌 적이 없었는데 네, 최근에 수십 년 동안 물집이 잡힌 적이 없었죠. 수년 동안. 네, 근데 물집이 잡히고 너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발에 이제 물집이 잡히니까, 그래, 내가 많이 걸었지. 이런 이제 뿌듯함도 생기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저희가 이제 저번에 여기까지 했죠. 국회의원은 지역구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에 속해서 선출될 뿐이다.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그 위임이론 요거 할 때, 자, 귀속이임 명령이임하고 대표임 무기속이임 할 때, 자, 주권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렸죠, 여러분. 근데 여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밑에 표를 하나 더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강의 안에는 없는데, 네, 여러분, 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뭐 쓰셔가지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미 아시다시피 주권이라는 건 그렇죠. 국가의 주인들 권리가 주권인 거죠. 그렇죠? 국가의 최고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주권인 거죠. 국가의 어떤 축적한 어떤 국정 과제에 대한 최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 자, 그 주권. 그 절대 국가에서는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군주 주권이었고, 그 다음에, 군주 주권에서 뭐죠? 국민 주권으로 변화가 된 거죠. 네, 국민 주권으로. 근데 입헌주의 헌법 때 국민 주권으로 주권이 점차 넘어온 거죠. 그래서 군주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 넘어왔는데, 이 주권에 관한 이 이론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이제 단순히 인민주권론, 국민주권론 했는데, 이 주권에 관한 학설이죠. 이 주권에 관한 이론인 거죠. 이 주권이라는 게 어떤 거냐 했을 때, 자, 국민주권론의 입장에서 이 주권을 설명한 게 있고, 인민주권론의 입장에서 이 주권론을 설명한 게 있는데, 이 이제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 그런 거죠. 이 국민주권론의 입장, 그다음 인민주권론의 입장에서의 어떤 주권론을 들어야, 아, 인민주권론은 기속위임을 주장할 수밖에 없고, 자, 국민주권론에서는 국민 전체를 주권자로 인식해서 무기속위임을 주장할 수밖에 없구나. 누가요? 우리의 주권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그 행사자. 그렇죠. 그렇죠. 네, 그 행사자와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속 관계에 있어서 네, 민주권론은 기속이임을 주장, 그다음에 국민주권론은 무기속이임을 주장할 수 없는 거구나. 무기속이임밖에 주장할 수가 없겠구나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이 주권론은 자 국민주권론의 입장에서 주권을 설명한 게 있고요. 자 인민주권론의 입장에서 이 주권론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거죠.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이 있는데, 일단 이 국민주권론에서의 이 주권에 있어서의 이 국민, 그렇죠? 국민. 자, 군주주권에서는 사실 국민주권과 인민주권론이 나올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절대군주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군주 한 사람이 국가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필요성도 없고 나눌 수도 없죠. 하지만 자 이제 이게 국민주권으로 넘어오면서 이 주권의 소유가 국민으로 넘어오면서 과연 이 주권이 국민 전체에 대한 주권이냐 아니면 국민 각 개개인의 한 사람에 대한 주권이냐 자 이렇게 나눠진 거죠. 즉 국민 한 사람이 주권을 각각 갖느냐 아니면 국민이 모두 하나의 주권에 뭉쳐져 있느냐 이런 거죠.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 국민주권론에서의 국민은 자 어떻게 국민을 보냐면 자 이념적 추상적 즉 전체 국민으로서의 국민 즉 이념적 추상적으로 국민을 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국민주권론의 입장에서 주권을 설명을 할 때 이 주권이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누가 갖느냐 국민 한 사람이 주권을 갖느냐 국민 각 개개인이 주권을 갖느냐 아니면 국민 전체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5천만 국민인데 이 5천만 국민이 다 모였을 때 비로소 주권이 생기느냐 자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국민주권론은 그런 입장이에요. 아 국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권을 갖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 즉 대한민국 5천만 명이 한 자리에 한 곳에 모였을 때에 비로소 주권 하나가 딱 생긴다. 우리가 말하는 그 주권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국민 전체가 모였을 때 주권이 생기는 거죠. 주권이라는 그게 네, 국가의 주인의 권리가 딱 생기는 거죠. 5천만 명이 한 곳에 한 자리에 딱 모였을 때 그런 거죠. 즉 국민주권에서는 이 주권을 전체 국민으로 보는 거죠. 이해하세요? 전체 국민이 모였을 때 주권이 생긴다 이런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네, 우리나라에 5천만 명이 한 자리 한 곳에서 현실적으로 모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장소에 모일 수 있을까요? 다 모여라 이렇게 네, 쉽게 얘기하면 다 모여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5천만 명이 다 생업 다 하고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안 되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주권론의 입장에서 이 주권, 이 전체 국민이 주권을 갖는다. 전체 국민이 다 모여야지만 주권이 생성이 된다. 전체 국민 거다. 이 주권은 전체 국민 거지 국민 개개인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의 주권의 소유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전체 국민이 다 모이려면 어디서 모여야 돼요? 우리나라에 가능한 곳이 있나요? 바다에서 모여야 돼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국민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딱 하나밖에 없죠. 어디예요? 우리의 상상 속, 우리의 마음 속, 우리의 상상 속에서 모일 수 있어요. 제가 상상하는 거죠. 아, 우리 국민 5천만 명이 다 모였구나. 아, 전체 국민이지. 제가 상상을 하는 거죠. 아, 서울역 주변에 5천만 명이 다 모였구나. 제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전체 국민이 현실적으로 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상상을 통해서 아, 전체 국민이 다 모였구나.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우리의 마음속에 상상 속에서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주권론의 입장에서 이 국민은 상상 속이기 때문에 이념적, 추상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5천만 명이 내 상상 속에서 모였어. 이념적, 추상적이 될 수밖에 없죠. 이해하시나요? 근데 인민주권론은 이 국민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유권자의 통치라고 봅니다. 즉, 인민주권론은 국민 전체가 다 모여야 다 주권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국민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거죠. 나도 주권 있고 너도 주권 있고. 즉, 전체 국민이 다 모이면 주권이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고 인민주권론에서는 5천만 개의 주권이 있겠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각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천만 개의 주권이 모이는 거죠. 즉, 주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 유권자의 총체 그런 거죠. 5천만 개의 주권이 딱 모여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죠? 이건 현실적인 구체적인 거죠. 나는 주권을 하나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주권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거죠. 너 주권 하나 있네? 구체적인 거죠. 너한테 주권이 하나 있구나. 저한테도 주권이 하나 있구나. 자, 이렇게 이해하시나요? 근데 국민주권론에서는 전체 국민이 다 모였을 때 비로소 주권이 생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전체 국민이 주권을 소유한다고 보는 거죠. 즉,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게 되고 전체 국민이라는 그게 그렇죠. 그거는 이념적이고 관념적이 되는 거죠. 추상적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그래서 이 주권은 당연히 전체 국민에게 귀속되죠. 국민주권에서는 전체 국민이 주권을 소유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은 전체 국민에게 귀속이 되고, 불가분적 주권이 된다. 그렇죠. 전체 국민에게 귀속된 주권, 즉, 전체 국민에게 주권 하나가 귀속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불가분인 거죠. 이거를 나눌 수가 없죠. 주권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눌 수가 없어요. 전체 국민에게 주권이 하나가 귀속됐기 때문에 국민을 뭐 이렇게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나눌 수가 없죠. 나누는 순간 주권을 쪼개야 되는데 쪼갤 주권이 없는 거죠. 하나니까.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전체 국민이 모였을 때 주권이 생성되니까. 그래서 이 전체 국민이 주권의 소유자이고 당연히 불가분적 주권이 되는 거죠. 전체 국민이 모여야 주권이 생성되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거,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인민주권은 각 사람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주권을 분할할 수 있는 거죠. 한 명으로도 분할할 수 있고 세 명으로도 분할할 수 있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주권 분할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즉 구성원이 각자의 몫을 갖는다, 각자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인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자, 그리고 주권의 주체와 행사자. 자, 주권의 주체는 누구예요?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그랬죠? 국민. 그렇죠. 국민. 그 다음에 그 주권을 행사자 하는 행사. 네. 이 국민주권론에서는 국민의 그 주권의 주체와 행사자가 분리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전체 국민이 모여야지만 주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관념 속에, 상상 속에서만 국민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권을 대신 행사해 달라고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거죠. 즉 국민주권론에서는 간접민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전체 국민이 다 모여서 주권 행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히 주권을 대신 행사해 줄 사람, 즉 주권의 행사 능력을 위임할 사람, 즉 우리의 대표자를 뽑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국회의원 우리나라 300명이 우리의 주권을 대신해서 행사를 하는 거죠. 즉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 즉 국민과 그 다음에 주권을 행사하는 행사자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주권론에서는 주권의 주체와 행사자가 분리가 되고, 인민주권론에서는 자기가 가진 주권을 자기가 행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권의 주체와 행사자가 분리되지 않죠, 여러분. 그렇죠. 내가 내 주권이 있는 거 내가 사용하면 되니까. 그렇죠. 즉, 동일성 민주주의다. 이게 무슨 말인 거죠, 여러분? 내가 내 주권을 가지고 내가 어떤 국정의사에 대한 어떤 국정을 결정하면 당연히 내가 결정한 그 국정의사를 국가의 정책을 내가 따라야 되는 거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따르는 거죠. 내가 내 주권을 행사해서 결정을 했으니까 그 결정에 내가 따라야 되는 거죠. 즉 동일성 민주주의, 즉 치자 피치자 동일한 거죠. 다스리는 사람이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죠. 국민. 그렇죠. 자기가 주권을 행사해서 그 주권이 행사된 결과대로 그 국가의 정책이 결정되면 그 국가의 정책을 자기가 수용하기 때문에 치자, 즉 다스리는 사람이나 피치자가 동일한 거죠.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나 다스리는 사람이나 똑같은 국민인 거죠. 즉 동일성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치자, 피치자, 동일성 민주주의가 인민주권론에서 가능한 거죠.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위임의 성격을 볼까요? 먼저 정치 형태를 보면 간접민주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네, 전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그 주권의 행사자를, 주권의 행사자. 오, 섬뜩하네요. 아니, 농담이에요. 네. 주권의 행사자를 선출을 해서, 그쵸? 우리의 주권을 대신 행사해달라고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 국민이 다 모여서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주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대표를 통해서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 형태는 국민주권에서는 간접민주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인민주권론에서는 자기가 가진 주권을 자기가 행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민주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위임의 성격. 드디어 위임의 성격이죠. 위임의 성격이죠. 위임 이론의 성격. 위임의 성격은 국민주권론에서는 우리 국민의 주권의 주체와 행사자, 대표자의 관계는 자유위임, 무기속 위임밖에 될 수가 없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왜 그런지? 자, 전체 국민이 다 모여야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대표를 선출을 해서 우리의 주권을 대신 행사해달라고 국가에 보내는 거죠. 예를 들면 국회에 보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국회에 보낸 우리의 대표를 통제를 하려면 주권을 가지고 통제를 해야겠죠. 그렇죠? 주권이 대내적으로 최고의 권력이기 때문에 이 주권을 갖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 주권은 전체 국민이 모여야지만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주권이 비로소 생성이 되고 이 전체 국민의 이름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 전체 국민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게 아니라 관념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대표자를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기속을 못 시키는 거죠. 국민에게. 국민의 명령에 기속을 못 시키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기속을 시키려면 주권으로 기속을 시켜야 되는데 전체 국민이 다 모여야지만 기속 그 주권이 생성이 되고 그 주권으로 기속이 되는데 이 전체 국민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대표자를 기속을 못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주권으로 기속을 해야 되는데 주권이 생성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민주권론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뭐죠? 주권의 주체와 대표자의 관계는 자유이임 되는 겁니다. 즉 뭐냐면 대표자가 국민 눈치를 안 보고 자기의 소신껏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그게 자유위임, 무기속위임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근데 인민주권론에서 어때요? 내가 내 주권을 행사하라고 위임을 해줬으면 당연히 그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해준 주권을 가진 그 한 사람에게 기속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나는 내가 온전히 주권 하나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주권으로 내가 위임한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인민주권론에서는 자, 뭐죠? 주권의 주체인 국민과 대표자의 관계는 당연히 명령위임 관계, 즉 또는 기속위임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자, 정치 형태는 당연히 직접 민주제가 되겠죠, 여러분. 주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하는 거니까, 그렇죠. 국민주권론은 뭐죠? 네, 대표자를 뽑아서 보내야 되니까 간접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선거권의 성격, 자, 선거라는 이 성격을 보시면, 자, 국민주권론에서는 국민의 의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국민이 어떤 국가의 의사를 결정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체 국민이 다 모여서 어떤 국가의 의사 결정하는 게 힘드니까,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대표를 뽑아서 대표가 우리를 대신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뽑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국민의 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드시 행사자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대표를 뽑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의 주권에 기하는 우리의 정치적 의사가 국가에 반영되기가 힘들겠죠. 이해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권을 행사할 우리의 대표자를 국민주권론에서 뽑아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권은 다 국민의 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인민주권론에서는 내가 내 주권을 내가 행사해도 되는데 당연히 내가 선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권리가 되는 거죠. 내가 내 주권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내 주권을 직접 뭐죠? 행사하면 되니까. 그리고 내가 행사 안 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 주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행사하겠지. 즉 나는 이 주권을 행사해도 되고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권리가 되겠죠. 그렇죠? 인민주권론에서의 어떤 선거권의 성격은 행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국민의 권리가 되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자, 권력 구조는 당연히 국민주권론에서 권력 분립의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표를 선출을 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주권을 행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한 사람에게 입법, 행정, 사법을 다 몰아서 해주면 당연히 걔는 독재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주권론에서는 우리의 대표를 뽑을 때 입법, 행정, 사법에 하나로 다 몰아주지 않고 입법, 행정, 사법을 다 찢어서 각각의 대표에게 두고 있죠. 그래야 상호 견제 균형을 통해서 뭐예요? 국가를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독재를 못하게 방지를 하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인민주권론에서는 내가 내 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따로 권력 분립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내 주권 그냥 행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누구에게 주권을 주는 거 아니니까. 대신 행사하라고 주는 거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이 바로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나요? 따로 권력 분립이 필요하지 않죠. 내가 내 주권을 온전히 가지고 내가 행사하니까.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 선거제도도, 자, 인민주권론에서는 주권을 내가 하나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진 주권도 주권 하나요. 네가 가진 주권도 주권 하나이기 때문에 보통 선거가
해야 되는 거죠. 보통선거. 남녀노소가 다 똑같아요. 그건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선거를 할 수 있는 이 보통선거가 정착이 되고, 평등선거. 내가 가지는 투표권 하나도 1이고, 상대방이 가지는, 주위에 어떤 상대방이 가지는 투표권도 뭐죠? 가치가 1이에요. 똑같이 평등선거를 해야 되는데, 자, 국민주권론에서는 자, 보통선거, 평등선거도 가능하지만 제한선거, 차등선거도 무방하다. 그런 거죠. 왜냐면 주권이 어떤 각 개인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시나요? 제한선거, 즉 보통선거의 반대말이 제한선거죠. 그렇죠? 네, 배제할 수 있는 거죠. 뭐 남녀노소 해가지고 배제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배제 가능하고 하등 선거도 가능한 거죠. 국민주권론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주권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전체 국민이 딱 모여야지만 주권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죠. 하나하나씩.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선거나 또는 평등선거의 반대말인 이 사등선거, 즉 투표의 가치가 누구는 1이고 누구는 0.5고 누구는 2고 자 이런 건 사등선거가 네, 무방하게 되는 거죠. 국민주권론에서는.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이 주권을 설명할 때 이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의 기한 설명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뭐죠? 주권의 주체자, 이 국민이 자기가 뽑은 대표자와의 어떤 관계, 위임의 성격을 봤을 때 국민주권론에서는 자유위임이나 무기속위임이 될 수밖에 없고, 인민주권에서는 당연히 명령위임이나 기속위임이 될 수밖에 없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우리나라는 뭐죠?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주권론을 바탕으로 인민주권론을 플러스 시키고 있어요. 인민주권론의 대표적인 제도가 뭐죠? 우리나라 헌법의 국민투표 제도죠. 자기가 가진 주권으로 뭐죠? 투표를 한 표를 행사하니까 자 이거는 인민주권론에 기한 제도인 거죠. 국민투표.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자 국민주권론의 바탕에 인민주권론을 플러스하고 있는 형태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당연히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주권론의 바탕이기 때문에 귀속위임 금지를 채택하고 있는 죠. 위임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읽어보셨나요? 네. 전국구원이 그를 공천한 정당을 탈당할 때 의원직을 상실하는 여부는 그날의 헌법과 법률이 국회는 이른바 자유위임, 무기속 위임에 두었는가 또는 명령직 위임에 두었는가 양 제도를 병존하게 하였는가 달려있는데 자유위임 하에 국회의원의 지위는 그 의원직을 얻는 방법 즉 전국구를 얻었는가 지역구를 얻었는가에 의하여 차이가 없으며 전국구원도 그를 공천한 정당을 탈당하여도 별도의 뭐죠?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는 변론을 하고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렇죠? 헌법 제7조 제1항 45조 46조 제2항 규정을 종합하면 헌법은 국회의원을 자유임의 원칙하에 두었다 할 것이고 그렇죠.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기를 당연히 헌법에서도 그렇고 네, 헌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국회의원이 그렇죠. 국민과의 관계에서 자유임 관계 즉 헌법의 규정 몇 가지 규정에 그렇게 두었죠. 네. 7조 1항이라든지 45조, 46조 2항 뭐 이런 거 종합하면 헌법은 국회의원을 자유임의 원칙에 두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헌법은 국민주권론의 바탕에 인민주권론을 가미하는 형태고 인민주권론의 대표적으로 준 대도가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투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권의 주체인 국민과 우리의 대표인 국회의원과는 뭐죠? 자유임 관계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자유임 원칙하에 두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 정당 소속 전국구 의원이던 조인영의 청구인 정당을 탈당할 당시 시행되던 국회의원 선거법이나 국회법에는 전국구 의원이 그를 공천한 정당을 탈당할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A라는 이 조인영이 청구인 정당을 탈당하였을 이로 인하여 전국구 의원의 거론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에게 위 조인영이 청구인 정당을 탈당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인 강부자에 대하여 그쵸? 네, 전국교원 승계 결정을 할 자기 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다 할 것이고 헌법에서 유리하는 자기 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이 된 헌법 청구는 따라서 자 부적법하다 이런 거죠, 여러분. 즉 헌법재판소에서는 결국은 이 국회의원을 하고 그냥 국민과 주권의 주체인 국민과의 관계를 뭘로 보고 있어요? 자유임 관계로 보고 있는 거죠. 자, 헌법의 규정 즉 뭐 7조라든지 또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45조라든지 46조 이하 이 규정들을 다 종합하면 자, 주권의 주체와 대표자와의 관계는 네, 자유임 관계에 있다 이런 거죠. 우리 헌법은 즉 지속이임 금지를 채택하고 있다. 자, 이것도 7조이랑 45조, 46조 이하 그렇죠. 그 밑에 자 헌법재판소 자 96, 186에서도
자, 헌법의 기본 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을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권리에 그치고, 자, 개별 유권자 혹은 집단으로서의 국민의 의사를 선출된 국민이 그대로 대리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즉, 명령이나 기소기임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그렇죠. 또한 대의제도에 있어서 국민과 국회의원은 명령적 위임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쵸? 자유임 관계에 있다. 자, 헌재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헌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뭐죠? 요거죠, 요거. 7조이랑 45조, 46조 이하 이 헌법 조문을 종합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 자, 그쵸. 자유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선출된 후에는 국회의원은 국민과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양식과 판단에 따라서 정책 결정을 임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죠? 근데 청구인들 주장, 즉, 국회 구성권이란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 의석 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자고 하는 것이고, 기속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의 국회 구성권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해되고 있는 대의제도 본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그렇죠. 청구인들 주장은, 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청구인들 주장은 국회 구성권이란 이걸 내밀어서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 의석 분포에 국회의원을 기속시키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어떤 국회 구성권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해되고 있는 대의제도의 본질에 당연히 반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네. 대의제도는, 그쵸. 반하는 것이고, 자, 헌법상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그쵸. 국회의석 분포에 국회의원을 기속시키자 하는 것인데, 국회 구성권이, 그렇다면 당연히 이거는 대의제도 본질에 당연히 반하는 거죠. 네. 헌법상 인정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국회 구성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부분은 존재하지도 않는, 그쵸.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즉, 기본권이 아닌 침해를 받는 거죠. 기본권의 침해를 받아야지만 자, 헌법 소원 심판 청구가 적법한데 자, 기본권이 아닌 어떠한 있지도 않는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죠? 기본권 침해성 및 청구인 적격을 흠결한 것이다. 즉 뭐죠? 청구인 적격이 없다 이런 거죠. 기본권 침해성도 없고 자, 청구인 적격도 없다. 흠결한 것이다. 그렇죠? 없다는 거죠. 결국은 부적법하다는 거죠.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자, 국민 대표주의의 정당성 조건. 네, 잠시 쉬었다가 네, 2차 시에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